울어도 그대가 되는 알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인연이 많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처음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늘 그냥 마이크 사용하지 않고 그냥 원래 목소리 가지고 남성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역사는 참 오래됐어요. 40년 넘게 목소리 봉사를 했고 또 여러분과 만난 거는 제가 신앙송을 장애인들 때문에 1982년도부터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또 정말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오게끔 할 수 있었던 것은 커피신 윤보영 시인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부족한 제가 신앙송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저는 윤보영 선생님 2012년도에 저를 만났을 때 저는 그때 MC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이 있었고 MC로서 사회자로서 여기저기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불려 다닐 때 윤보영 시인님 그 작가이들 모임에 사회를 봐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가서 사회를 보다가 거기 있는 분들이 신앙송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갑자기 사회자에서 신앙송을 가르쳐주면 그때는 같이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되고요. 윤보영 시인 덕분에 또 이렇게 우리말, 우리 글을 올바르게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우리 윤보영 선생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꽃들이 이렇게 책을 편찬하게 됐어요. 만들게 됐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저한테는 굉장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윤보영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바빠서 제가 정말 죽을 시간도 없이 바빴어요. 사회, 낭송, 기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동부수지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제가요 너무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뭐 하지? 나는 뭐 하지? 나는 뭐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소리라는 아기를 가지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지? 하고 제가 그동안에 82년도부터 늘 공연을 해왔던 것을 2020년도에 12월 달 말에 1월 달부터 저희가 코로나가 왔잖아요. 제가 3, 4일 동안 제 공연한 거를 제가 뒤를 돌아다 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찾은 것이 표준 발음법도 제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띄어읽기, 장단음 제 마음대로 했어요. 또 시인들이 써놓아 주신 시를 내 마음대로 각색을 해서 아름답게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쯤에 저를 한번 돌아보자 해서 만든 것이 첫 번째 거가 이 책이에요. 작년에 이 책을 우리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꽃들의 12기로 저한테 신앙송을 배우신 심재영 수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12기거든요. 심재영 수사님을 만나서 저도 굉장히 덕분이 된 거죠. 꽃들 연구회를 만들자. 그래서 연구회 회장님을 모시고 꽃들 회원들하고 연구 회원들하고 작년 1년 동안 정말 밤잠도 안 자가면서 피눈물 나게 이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 치태호 교수님도 계시지만요. 저 마커떡하면 잘 모르니까 교수님 이게 뭐예요? 맨날 질문하고요. 밤에도 제가 막 자다가 공부하다가 이거 궁금한데
어떻게 해요? 밤에 막 문자를 막 넣었어요. 그러면 또 새벽까지 일어나셔서 저한테 답을 주시고 그래서 개정판이 나오는 것이 이 개정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얇은 책이 이렇게 두껍게 공부해서 개정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연구회 회장 신재영 회장님께서 밤새워서 이걸 하시고요. 저는 말만 하죠. 연구회장님, 이번에 이거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 밤새워서 회원들하고 만들어진 책이 이번에 이렇게 개정판으로 나와서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께 한 번씩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왜 치송한 꽃이 여기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이 치송화는요 아주 낮은 뿔에서 나지막히 겸손하게 예쁘게 빨주노초 파남보 꽃을 피우면서 씨앗은 아주 작은데 많은 씨앗이 저절로 탁 터지는 거죠. 내가 심는 것이 아니라 탁 터져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꽃들의 철학이 제가 82년도부터 만들어 온 철학이에요.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송해서 아름다운 나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철학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애인 봉사하는 일을 82년도부터 목소리 봉사를 하면서 저는 아무도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송화처럼 낮은 곳에서 목소리라는 기계를 가지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8월 15일 날 다시 나왔어요. 저 첫 번째 책은 5월 18일 날 나와서 저희가 2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8월 15일 날 의미 있게 강복절날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을 해서 해방된 기쁨이 있었잖아요. 우리 꽃들도 신앙송하는 여러분들도 해방. 그러니까 지금 신앙송 하시는 분들이 저만 아마 부족할 거예요.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같이 알고 싶어서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강복을 맞아서 이 책도 그날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8월 15일 날이 저희 생일이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저희 이게 복잡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저희 꽃들에 여기 철학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저희 마크가 이렇게 있고 이 연두색이에요. 왜 연두색이지? 자,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연두색 치마를 입고 있죠. 꽃은 이렇게 잎은 연두색에다가 자기 각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복이 있어요. 저는 수술이에요. 그 안에 수술이라 언제 어디서나 이 빨간 치마에다가 위에는 제 마음대로 옷을 입고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너무 많은 것을 실어주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요. 그 다음에 그 시는 굉장히 큰데 앞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돋보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우리 글을 올바르게 쓰고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낭송을 해야 되는지를 앞에다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가게 된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101편의 시집을 만들 때 1과 1,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사회를 맞으라는 철학을 가지고 제가 그 시집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 책을 출간하면서 1001명한테 이거를 보급을 하고 싶다. 왜 1001명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장애인들과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 지금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소리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1이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한테 많은 시를 보급을 하자.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101편한테 저희 꽃들은 열심히 보급을 하면서 거기에 남는 수익금은 저희가 11월 달에 불의도를 하시는 거 아시죠? 김기현 총장님. 저희가 이번 신인도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올해 9번째 부회로 돌아갑니다. 11월 달에 그 수익금은 그때 사용을 우리 이교부 교수님도 늘 많이 물질을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십시일반 후원을 다 해준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불의도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모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맛있는 도시락을 주문했으니까요. 도시락을 드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즐기시면서 또 혹시 내가 낭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나오셔서 자유자재로 낭송하는 걸 하고요.
오늘 우리 이순혜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실제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 좀 1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건 너무 지스러우니까요.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가 있어요. 내성마디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이끄는 보리수아래 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행사가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못 와서 이제 낭송도 하나 하고 우리 그 대표의 축사를 대독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독 한번 해주시고 본인의 시 낭송하고 그리고 좀 어렸으면 퇴장하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사문 선생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보리수아래 이순의 시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를 한 편 간단한 걸 갖고 왔어요. 나태주님이 풀꽃 먼저 한 편 낭송해드리고 우리 회장님 출발에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교재에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네. 보리수아래 회장님 축사를 제가 대독할게요. 축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표준 발음에 의한 낭송, 시낭송 교본 개정판 출판기념 콘서트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글과 말을 사랑하고 보다 나은 시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표준 발음법에 따른 낭송법을 연구하고 올바른 시낭송 문화를 보급해온 큰 결실입니다. 아름다움의 시를 아름답게 낭송하여 아름다운 나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엄경숙 회장님의 철학과 실천. 이에 꽃듯이 낭송은 모든 회원님이 호응하고 노력해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표준 발음법에 따른 낭송, 시낭송 교본,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을 거쳐 전문 시낭송가 자격을 갖추었거나 갖추는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낭송, 나 사회가 톱니바퀴처럼 어울려 돌며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여러분들의 울림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꽃들 시낭송은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활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눔이며 아름다운 표본이 될 것입니다. 표준 발음법과 표준 맞춤법에 의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낭송으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한편의 시로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며 그 시가 생활화되어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눈앞에 그려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특별한 콘서트를 축하드리며 인사에 가름합니다. 장애인의 불교와 문화 예술이 있는 모임 보리수아래 대표 최명숙. 감사합니다. 영축사는 영락없는 독수리 형상이다. 날개 크게 펼쳐 하늘 허공을 돌며 먹이를 낚아채기 직전 저 거침없는 몰입에 긴장을 나는 일뿐이다. 오진장
부진장 눈이라도 퍼붓는 날에는 흰 날개에 바르르 떨리는 것이 보이고 산의 들숨 날숨 따라가다 나도 함께 숨을 멈추고 만다. 명창의 한 호흡과 고수에 붙이는 소리 사이 그 사이에 얇은 침묵 같은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세상 꽉 붙들고 있는 모든 새줄들 한순간에 끊어져 세차게 퉁겨 나가버릴 것 같은 팽팽한 유래 그만 숨이 차들어진 것이다. 겨울산을 연벽 삼아 수자들 통한거에 들고 생각 놓으면 섬광처럼 날아와 눈알 뽑아버릴 독수리 한 마리 제 앞에 날려놓고 그도 물잔 속의 물처럼 수평으로 앉았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잔 속의 물 다 쏟고 마는 그 자리에 내 시를 들이밀고 이놈 독수리야 용맹스럽게 두 눈 부릅뜨고 싶을 때가 있다. 나도 그들처럼 죽기를 살기처럼 생각한다면 마주하는 산이 언젠가는 문짝처럼 가까워지고 영축산은 또 문짝의 문풍지처럼 얇아지려니 그날이 오면 타는 손가락으로 산을 뻥 찔러보고 싶다. 날아라 독수리야 날아라 독수리야 산에 구멍 하나 내고 입바람을 후 불어넣고 싶다. 산 뒤에 앉아 계신 이 누구인지 몰라도 냉큼 고수의 북지에 뺏어들고 딱 소리가 나게 산에 정수기 때려 맹금이 날개로 제 몸을 때려서 하늘로 날아가는 소리. 마침내 우주로 날아오르는 산을 보고 싶은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꽃돌 연구회를 맡고 있는 심대영 수사입니다. 저의 이름에는 뒤에 수사라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5살에 카톨릭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신앙성을 출범한 것이 40년이 되었는데 저도 올해로 수도 생활을 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건축 설계를 했고 수도원에 들어와서는 출판에 관한 공부를 해서 일찍이 일본에 건너가서 출판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진 것이 필리핀에 라디오 베리타스를 가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출판에 관한 일을 하고 또 출판에 관한 제작 일을 맡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가지 미디어에 관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울지마 톤주의 이태석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석 신부가 울지마 톤주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주제곡을 제가 1990년도에 음반에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이태석이가 신부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1991년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태석 신부를 만난 것이 2008년도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태석 신부하고 살았을 때 투병 중에 그리고 또 이태석 신부가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엄경수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엄경수 원장님은 저희 집안에 또 하늘로 울분이 되시기도 하지만 어머님을 보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전하고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사와 같았습니다. 오늘 표준발음법에 의한 낭송 신앙성 교본을 만들어서 출간을 해서 이 출간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또 국내외 내노라는 유명한 인사 선생님들 모시고 출간 기념회를 한다니까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기쁨과 행복을 전달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first editor, 첫 판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고 보심이 좋더라 그런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이 보기 좋은 자리가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알답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알답다는 둥그렇다는 말이겠죠.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와 하나를 더해서 둘이 아름다운 세상, 동그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인 낭송이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보람이 있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마음 깊이 이 사랑을 전하면서 또 엄경수 원장님께서 상을 차렸는데 저는 정말 밥숟가락 하나만 올려놨습니다. 밤낮을 새워서 이 신앙성 교본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저의 작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마음의 씨앗을, 신앙송에 대한 씨앗을 함께 모아서 뿌려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사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시는데 이렇게 축하는 분이 감사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인 크라우드 수련의 축전 국제 하나예술협회 토플힐링 신앙원 엄경숙 원장님과 연구의 신재영 수사님께 그리고 신앙송 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표준 발음법에 의한 신앙송 교본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내빈 여러분, 여러 시인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며 새로운 얼굴로 다정한 신앙송 교본의 뜻깊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 책이 이 땅의 시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유익한 교재가 되길 바라며 소리내어 시를 읽는 기쁨과 보람이 더 넓게 확산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네 일상의 삶 속에서 시가 더 가까운 곳으로 걸어 들어와 선을 닮아가는 행복과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9월 11일 이계인 클라우드 수명.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광호입니다. 저는 원래 오늘 축사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문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축사할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의 전문가분들을 모신 가운데서 축사한다는 건 격에 맞지도 않고 오히려 이 기회에 엄경수 원장님입니다. 신재영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 참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축사이기 전에 오늘 제가 잔치를 벌리는 주인공이 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저는 초등학교 때 형님 김대관 형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형님,
신체 건강하신지요? 라고 쓸 것을 시체 건강하신지요? 라고 썼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그때 아하 몸 건강하신지요? 라고 했으면 될 걸 어렵게 한자를 써야만 되는 줄 알고 시체 건강하신지요라고 해서 망신을 당하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 제 직업은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저는 말과 글은 발음에서 시작된다. 나의 의사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의 수단은 곧 발음에 있다 해서 어릴 적부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이 기역, 니은, 한글, 자음 14자와 모음 11자 결합해서 12,768자 한글이 조립된 과학적 우수성을 느꼈습니다. 그 바탕으로 저는 세계에서 가장 문자를 많이 하는 세계 문자 기록 보유자입니다. 이의 덕택으로 저는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컴퓨터에 2350자를 제가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을 호적 등본 띄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띄러 고향 안 가도 되는 오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제가 자랑할 게 아니라 오늘 엄경수 신재영 회장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바로 이 책을 보니까 제가 평생을 해오고 있는 일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한글학회 비롯한 5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립국어연구원도 저희 하나의 조직의 하나의 단체고, 여기에 초대 회장님이 돌아가신 안호상 박사님, 2대 회장이 한갑수 선생, 3대 원광호지만은 제가 능력이 없다고 저는 취임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50여 개 단체가 수없이 이 세상을 한글 운동을 하고 우리 문자와 우리 발음을 정확히 하자고 외쳤지만은 오늘과 같은 훈민정음을 말한다. 그리고 시낭송에서 가장 중요한 발음을 교본을 만든 것은 전 처음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찾던 일이고 제가 할 일을 이 두 분이 하셨다는 감격적인 저의 오늘 입장에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교감도 없었는데 나의 하늘에 내려준 역사와 사명을 다하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음, 모음, 발음, 기호가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 고조로 우리가 말을 길게, 발음을 길게 할까 짧게 할까, 높일까 낮을게 할까, 이걸 연구해서 더군다나 신앙, 우리가 밖에서 생각할 때는 신앙성, 그 사람들 문학적 차원에서 달이 밝았다, 감정만 넣지 실제 왜 어떻게 써야 되는 발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이현복 교수가 일찌감치 대한음성학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장단 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단 고조에 여러분이 아시는 되말, 타는 말, 말하는 말, 세 말 중에 어느 게 길고 짧은 걸 몰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음성학회에서 발음 기호로 교육하자는 외침을 외치고 있지만은 한낱 일부분에서만 받아들였지 지금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못하는 발음법을 시낭송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다?
이건 대단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타골 시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의 한글과 한국어는 세계에서 문학인들이 가장 자랑하고 보람있게 생각해야 된다. 그 이유는 시냇물이 잘잘 흐른다, 졸졸 흐른다, 의성어, 의태어, 표현 못할 게 없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한글이야말로 세종대왕이 탄생시킨 이 만드는 이 제자 원리가 이렇게 세계 문인들한테 큰 선물을 준 일이 없다 라고 해서 특히 문인들한테 아주 자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우리의 조직 꽃들 힐링, 근데 이 힐링이 들어가서 조금은 제가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조직에서 저는 오늘 이걸 알았더라면 보다 더 보도기관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좀 보도를 해서 정말 시낭송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를 따라서 이 작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소설가, 시인, 수필가 뭐 많지 않습니까? 헌데도 장단고조 발음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본거지가 돼서 본거지에서 보급하는 이런 조직이 되기를 간절히 빌면서 무궁한 발전, 오늘의 표준 발음법에 의한 낭송, 시낭송 교본 말고 개정판 출판을 진심으로 정말 축하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삼척동자도 아는 삼김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을 일컬어 삼김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김삼중입니다. 삼김과 성은 같고 김영삼의 석삼에 김대중의 가운데 중자를 썼습니다. 사실은 김삼중 한 사람이 이미 작고해버린 새 김씨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만큼 크고 그만큼 훌륭한 자리임을 입증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엄경수 원장님이나 신재영 수사님께서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신 것처럼 거의 평생 동안을 스피치학을 연구하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논제로 가지고 지금까지 무대에 서고 있으며 살고 있습니다. 강론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총론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원장님과 제가 하는 일이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원 교수님 스피치 정말 근래 보기 드문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아주 간결하시고 쉽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말을 어렵게 쓰지 않고 쉽게 전달하는 스피치 감동적이고 제 나라 옥문 거리에서 노래를 팔아 밥을 먹었다는 하나라는 가객이 있었는데 그분이 노래를 한 번 하고 나면은 천장 대들보에 그 여운이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엄경숙 원장님께서 시낭송을 한 번 하시고 난 뒤에는 아마 하나라는 가객보다도 더 한 3년 정도는 천장 대들보에 그 여운이 머물러 있을 듯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출어람이라 이 훌륭한 선생님의 휘하에서 공부하신 문화생들이야 두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군대 생활을 한 25년 하고 나온 사람인데 총칼보다도 더 무서운 무기가 사실은 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항우와 유방의 전쟁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진 것은 총칼에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면초가 초나라 노랫소리 때문에 소위 말한 초나라 군사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향수에 젖어서 전의를 상실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송이나 스피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서서 정말 아까 말씀대로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축사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누구라도 횃불을 드는 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큰 일을 해주신 우리 엄원장님, 심재영 수사님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꽃들 신앙송 협회 무궁한 발전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사실 바쁜 일은 오늘 5시에 여의도에서 결혼식 주례를 서야 되는데 넥타이도 매야 되고 지금 빨리 택시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커피 시인으로 잘 알려진 윤모영 시인입니다. 먼저 우리 엄경수 원장님께서 표전 발표에 신앙송 교본을 만들으셨는데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사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멋진 결과물이 탄생하기는 정말로 책을 직접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이 내놓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어떤 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시낭송이 아까도 우리 엄경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 13년 이럴 때 제가 독자 만남을 할 때 시낭송 좀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이 꽃들 힐링 시낭송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걸 모처로 해서 시낭송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으로 발돋움했고 그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 밖으로 나왔고 또 개별적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신앙송 단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신앙송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활동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꽃들 힐링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시낭송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시가 쓰는 시, 읽는 시, 그리고 또 듣는 시가 있지만 시낭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또 힐링을 하고 또 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잃었습니다. 암울한 이 시간을 이 멋진 책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깜짝 놀랄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사투리를 쓰고 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지만 표준말을 쓰는 분들은 시낭송에서 사투리를 쓰면은 감동적으로 이렇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큰 이 바위에 부딪히거나 옆에 작은 어떤 샛길로 이렇게 스며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저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옆에 장가지가 나거나 또 샛길로 빠진 그 물이 올곧이 산이 내려가서 강이며 바다에 가서 더 넓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어떤 시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이 교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멋진 이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은 우리 엄경수 원장님과 꽃들 힐링 신앙송의 회원님들 그리고 또 연구회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제품에 떨어진 한 점 꽃잎을 위로 올리지 못해 파문으로 요동치던 강물이 그녀의 희린 이마를 어루만지려 달빛을 제 속으로 흘려보낸 까닭이다. 진주 남강이 푸른 것은 절벽 위에 소나무 때문이 아니다. 제 속에 가둔 서러운 꽃잎 한 점, 날마다 밀어올리며 날마다 밀어올리며 벼르며 밀어올리며 논개의 사랑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게 돼서 반갑고, 오늘 이 책자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앙송을 배운 지가 10여 년 전에 낭송을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교본도 없이 배운 것도 없이 그저 취미 삼아서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런대로 한국예술가 상춘열 회장이 그런대로 편안하게 낭송을 잘 한다고 칭찬하더래요. 사람의 칭찬을 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는데, 이거 배우지도 않고 책도 안 배웠는데 편안하게 잘한다 하고 하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낭송 무대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전국 낭송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했을 때에 157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지금 낭송을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려서 우리 신앙송, 다들 신앙송을 즐겨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신앙송을 하면은 사람이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신앙송을 배우려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표정이 바꾸고 눈동자가 바뀌어지고 이제 웃음소리가 밝아지고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안 배우시는 분 있으면은 신앙송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책자가 나왔다는 거는 이것이 10여 년 전에 나와서 제가 공부를 했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신앙송가가 됐을 텐데, 일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왜 우리 엄성 원장님 좀 진작 좀 만들어내시지. 그래서 참 좋은 책이 나와서 이제 앞으로 신앙송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그런 참고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책자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겁니다. 저는 내 단독으로 책을 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같이 공동을 해서 책 소설이 나가고 시가 나간 것이 내 책장에 1층, 2층에 꽉 찼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단독으로 낸 책은 없었는데, 이렇게 책을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손만대의 자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책자를 많이 선전해 주시고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부 김시천. 때로는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 속에 묻혀 살면서 사람이 목마른 이 팍팍한 세상에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가슴 떨리는 일인가. 사람에게는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란 걸 깨우치며 산다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오늘 내가 아는 사람들의 안부를 일일이 묻고 싶다. 잠깐 인사말 좀 하죠. 우리 그 김경희 선생님은 저하고 전화로 수업을 해요. 이제 VA에서 이제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전화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화 수업을? 네네, 전화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밤 11시면은 저기는 이제 저녁 때예요. 그래서 저는 얻을 때 또 잠을 까맣다다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2년 정도 저한테 배웠습니다. 잠깐 인사말 좀 한번.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서 밤 11시 하면은요, 저는 아침 10시에요. 그 13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은 선생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멀리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사실은 한국에 잠시 다니러 왔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요. 제가 또 잘 안 하던 시라 가지고 여러분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좀 엉터리로 해서 좀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표준 발음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해외 나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하면은 대사관에서든지 이렇게 행사 때 가끔 하거든요. 하면은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외국에서 보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투리긴 한데 또 시낭송할 때만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책을 내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도움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직책은 서울시 한강대학 본부장을 하는데요. 뭐 서울시에 많이 있었지만 내가 자랑스러운 거 하나 있다면 서울의 한강에 나무를 심은 게 제가 제일 먼저 심었어요. 지금 한강에 나무가 있는 것이 내 혼자 한 건 아닌데 시작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나와서 이제 뭔가 하자 해가지고 수필을 먼저 공부했어요. 그 수필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등단도 하고 그랬는데 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겠더라고요. 말도 몇 개 안 써도. 그래서. 근데 써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윤보영 시인님에게 윤보영 시인학교 제가 사기생으로 지금 오늘까지 6차수 교육을 받았는데 믿어도 될지 모르지만 나보고 잘 쓴대요. 오늘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혈인 가수를 좋아합니다. 신라의 달밤. 근데 그걸 누가 썼는지, 누가 곡을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현인만 알아요. 근데 피아노를 만들었단 말이죠. 음악을 연주해요. 그러면 피아노가 잘한 거냐, 연주가 잘한 거냐. 따져보면 연주자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한 것은 KBS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또 무슨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 주장은 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밥 잘 먹여야 되지만은 밥보다 더한 것이 이제 인문학이라 그러잖아요.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뭐 철학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된다. 문학 중에서 큰 줄기 말하면 소설과 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감동을 해주는 건 좀 시예요. 소설을 누가 이리 기억합니까? 근데 그 시를 쓰는 사람도 따위 있고
낭선이 따로 있는 것이 가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나훈아예요. 태수형, 소크라테스 형. 근데 나훈아 가수, 조용필 가수, 그 다음에 서른도 가수는요, 곡을 쓰고 불러요, 자기가. 근데 대부분의 가수들은 남이 쓴 곡을 대신 부르잖아요, 그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KBS에다 앞으로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노래장만 할 게 아니라 시도 한 장르를 가지고 누가 쓰는 시고 누가 낭송하느냐. 그럼 결국 내려보면 낭송가만 남을 거예요. 누가 낭송하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제 옹경숙 회장님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엄시장님은 내가 이게 하게 된 인연이 제가 책을 써가지고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때 초청해서 낭송을 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한눈에 반했어요. 내가 눈을 두 개 떴는데 한쪽만 눈을 봤는데 딱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제가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또 이제 심재영 선생님도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고 또 이제 시와 낭송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윤병희 시님에게 이제 갖고 되면 저도 멋진 시도 쓰고 그리고 또 시도 또 낭송하는 이런 자리를 갖게 되면 좋겠다. 그러고 KBS에 내가 제안할 겁니다. 프로에 시 낭송 프로도 하나 넣어줘라. 그래서 너무 나가서 무슨 임영웅이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보비도 유명하게 나가서 낭송하네. 네, 여러분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조금 뒤로 말씀 볼까요? 서평역에서 곽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손님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굴러기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로 술에 취한다. 한 두rum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쌀은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러운데 몇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피는 꽃 도종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 흔들리며 길거리를 세웠나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비춰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맞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워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반갑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진산대학교 총장 김기현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시인은 아닌데 또 신앙송가도 아닌데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들이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송, 진짜 시는 뭐냐? 칭찬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잠시 한번 써봤어요. 시는 칭찬이다. 김기현. 시는 자연의 위대함을 칭찬하는 것이다. 시는 사물과 대화하며 칭찬하는 것이다. 시는 사람의 위대함을 찾아내어 칭찬하는 것이다. 시는 만물을 칭찬하는 최고의 정제된 아름다운 언어이다. 그런데 여기는 또 뭐 시인이 주인공이 아니죠. 예. 누가요? 신앙송가. 예. 신앙송은 더 칭찬이다. 김기현. 신앙송은 시를 칭찬하는 것이다. 신앙송은 시를 세상에 감동적으로 알려주며 칭찬하는 것이다. 신앙송은 시인을 칭찬하는 것이다. 신앙송은 시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송 할 때 다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네, 예. 신앙송은 시인을 주인공으로 세상에 공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앙송은 더 칭찬이다. 저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1절만 그래서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웅변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웅변 선생도 했고 뭐 이렇게 어린 시절로 초등학교 5학년 웅변을 했는데 발음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더 관심 있습니다. 칭찬은 대한민국도 춤춰요. 칭찬하며 살아요. 칭찬은 마술이에요. 칭찬하며 칭찬한 대로 변한대요. 아내를 칭찬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남편을 칭찬하면 세상이 행복해져요. 옆사람 칭찬, 친구 칭찬, 모든 사람 나는 좋아. 그리고 절대로 잊지는 말아요. 내 칭찬도. 칭찬은 대한민국 춤춰요. 덩실 칭찬하며 살아요.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그냥 단순히 신앙송만이 아니라 표준법으로 이렇게 만든 우리 엄경수 원장님과 심재영 수사님 또 꽉들 회원들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는 사랑으로, 나는 꽃처럼. 심재영, 만약 내가 사랑을 내게 준다면 나는 한떨기 백합을 너에게 주리니 너는 백합 하늘에 숨은 나의 사랑을 찾게 되리라.
만약 내가 온전한 너의 모습으로 내게 사랑을 전한다면 나는 백합의 순결한 입맞춤으로 보답하리니 만약 내 마음이 새벽 떠락게 피어난 한 방울 이슬처럼 내게 온다면 나는 시들지 않는 영혼의 꽃 백합으로 집을 지을 테니 너의 사랑은 내 가슴 속에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나 여기 오늘 괜히 왔어요. 아니 마냥 부끄러워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겠어요. 강의 안 하면 잘하겠는데 이 책도 사실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또 심수사님이 해주시고 원장님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고 책을 45권을 썼는데 이 책만큼 그렇게 쓸모있는 책을 못 냈어요. 언어는 항상 변합니다. 발음도 항상 변해요. 새벽에 잠잘 때면 우리 엄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이 맞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이 맞습니까? 그래서 또 한참 또 설명도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 발음도 항상 변해요. 여기 이렇게 다행히 차라리 강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하고 여기 보면은 어린 백성이 지르고 저 홀빼이셔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사람들한테 읽으라면 다 백성이라고 읽죠. 세종대왕 때는 그렇게 안 읽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거를 써놓고서는 기어 아이 종어 이 아에서 시작해서 이로 끝나도록 읽어라. 파이숑. 중국 학생들한테 이 글을 한자로 써놓고 중국 학생들한테 너희 한번 읽어봐 하고 있던 파이숑. 아주 세종대왕의 발음하고 이때 지금 아이들이 읽는 발음하고 아주 흡사해요.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발음이 변하는 것을 사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도 보면 딱 보니까 보이길래 직업은 못 써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호리 이응이 이렇게 해서 병 이렇게 써놨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호인데 이거 호라고 해서 그냥 이응 붙였잖아요. 요거는 음가가 있고 요거는 음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항상 쓰는 것으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가가 있는 것, 음가가 없는 것 이렇게 나왔다가 지금 현대에 오면서 음가를 이응에 다 포함시켜버린 것이죠.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발음이 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대에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엄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수의적 경험화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격, 인격 똑같이 니은 기억인데 하나는 간격이고 하나는 격이고 그렇잖아요. 불고기, 물고기 그렇죠? 리을 기억 만났는데 하나는 불고기고 하나는 물고기예요. 이게 수의적 경험화 같은 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국립국어원에서 정해놓은 대로 하자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 발음에 대해서 외국인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외국인들한테 정말 이 수의적 경험화 가르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발음을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잘하지만은 몇 조 몇 항에 있다는 저 기억 못합니다. 보니까 몇 조 몇 항에 있다는 것까지 다 적어주시고 해가지고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책입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 끝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소리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옛말에 현성이 부려 죽성이여 죽성이 부려 육성이라. 어렵죠? 현악기 소리 아무리 좋아도 대나무 피리 소리만 못하고 대나무 피리 소리 아무리 좋아도 사람 목소리만 못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신앙성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매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를 한 2년쯤 하다가 이제 기자가 됐습니다. 92년도 14대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돼가지고 국회 취재를 하는데 내일 모레 200명 명패들이 유일하게 290명, 지금은 한명이 매달 290명, 원가 의원님만 명패가 한글로 원과 전직 부국야 출신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20, 얼마 전에 했던 걸 보여드렸어요. 기사를. 요 대목은 내가 표현을 잘 못했다. 요 대목은. 30년 전 제 기사를 보면서 이 대목은 참 내가 봐도 기자 생활 한 3년 차 참 잘 썼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록이. 내가 생선 92년도니까 오래냐, 30년. 그걸 보면서 다산 정양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38살에 경상도 포항에 갔다가 장기에 갔다가 다시 전라도 강진 가서 18년 귀향사에 귀향 풀리고 다시 고향 와서 남양주 종안면 능내리에서 18년 사셨어요. 18년 경사 동안 이영훈께서는 500번이라는 책을 썼어요. 500번 책을 쳤습니다. 그분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500번 쳐주신 다산태환 선생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그분의 말씀 중에서 둔필승총 어리숙한 촌스러운 대충대충 하는 둔필 맹어 필이라도 맹어라도 승총 이긴다. 뭘 이기냐? 총기 기억력을 이긴다. 저는 오늘 훈민정음 난다 개정판 신학교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후세들이 동시대 사람들이 이 교본을 보면서 정말 이 기록의 승리, 메모의 승리. 우리 수사님 계십니다마는 1440년 푸덴베르크의 문서발차. 우리가 이미 63년 만들었어요. 63년 전에 이미 1380 만들었죠. 63년 되시죠. 그걸 통해서 르네상스가 꽃을 피웠고 그 소자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한글이 구한말 시대에 하듯이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우리 시대에 아마 가장 교수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그 향기 나는 시간. 꽃향기는 화양 심리를 갖고 아름다운 맛있는 차향기는 백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 인향은 말들을 간다. 사람의 향기가 바로 이런 그 신앙송, 휴머니즘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오늘의 뜻 있는 시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빛신앙송협회 시도비 회장을 맡고 있는 정혜령입니다. 저는 현재 문학사랑 신문의 발행인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엄경수 원장님한테 12,000 이상을 꾸준하게 수업을 받고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편 이상을 안 틀리고 암송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경수 원장님과 귀한 인연을 통해서 현재 제가 지금 한 35편의 시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진즉 왜 내가 엄경수 원장님을 못 만났을까입니다. 제가 현재 30편 이상을 신앙송을 암송을 하다 보니 내 마음에 향기가 납니다. 이미 내 마음밭에 이 아름다운 시들이 꽃같이 이루어 언어도 다 달라졌고 내가 신문사를 만들어서 많은 그 교정을 보고 퇴고를 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글쓰게 됐고요. 세상을 이 세상 보는 눈이 너무너무 꽃밭이 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원하십니까?
바로 내일부터 신앙송을 공부해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에 준비한 거는 정현종의 방문객입니다.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질 것 같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 그 갈피는 아마도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만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오늘 축사의 영광을 얻은 박승기입니다. 붉은 해가 떠올라 눈부시게 빛나는 날, 나는 꽃들에 핀 붉은 채송아이고 싶다. 온 세상을 붉은 꽃들로 흔들고 싶다. 오늘 오랫동안 이 낭송가로서 창조적인 예술 문화를 세우신 우리 엄경수 원장님, 그리고 거룩한 기도자이시고 아름다운 영과 사랑으로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낭송의 교본을 지어내신 두 분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낭송,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영혼의 샘물로부터 저 우주의 근원과 하나가 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놀라운 일들이 이 꽃들의 씨앗에서 꽃대를 세워서 이 꽃들의 열정으로 흔들리는 그 바람이 전 세계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기대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언어로서, 정말 아름다운 낭송은 우리 내면의 언어로, 그리고 무언의 언어로,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한글로 우리 입술을 열었을 때 이 세상이 혼란하고 힘들지만 우리 영혼들의 생명력을 전 세상으로 확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면서 저의 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모셔서 낭송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 모습도 이쁘죠? 네, 이제 박수 한번 드릴게요. 벌레 먹은 나무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 이생진,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있다. 썩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벌레가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 살렸다는 것은 별처럼, 남을 먹여 살렸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자 같은 건 다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일을 청춘 샤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미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만은 쉽게 하지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60세이든 16세이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움,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그대는 영원한 청춘의 삶을 삽니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맹sol한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있으라 할지라도 그대는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라는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멋지십니다. 님의 질문. 한영우.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 맞들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굽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죽거리 되어 한숨에 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목소리에 힘없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이게 갑자기 뚫린데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온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많은 것을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알면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제 희망의 정수박이에 풀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현직의 경찰, 만주 경찰서에 근무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 낭송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이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사이버 강의 하고 있고,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매주 토요일 날은 한 3년째 익산 장애인 협회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 사용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끝나자마자 차는 익산에다가 그냥 한쪽에다 đặt 놓고 택시 타고 KTX로 해서 여기 올라와서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다른 제가 우리 연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글 낭독 협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 경찰에 제가 근무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고, 저도 이렇게 해외에서 공부할 때 봤더니 이게 굉장히 어디다가 이렇게 손을 뻗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할까 그래서 전라북도내에서 있는 그 대학교 총장님,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병원 원장들, 이런 분들 뭔가를 조금 이제 좀 지역 내에서는 힘이 있고 스폰이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좀 이제 정치 쪽에 있는 분들도 참석을 보시고 참여도 보시고 또 응원의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한글 낭독 협회니까 한글 낭독 대회를 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돌아서 활동을 하니까 제가 외국인들을 위해서 2015년부터 이제 해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방송 대회를 했습니다. 대학에 지원을 받고 또 그런 변호사 이렇게 이제 또 활동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좀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낭독 대회를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제가 하지만 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에 들어가서 도의원 또 이제 거기 계시는 국장님들 이런 분들을 놓고 설명을 했어요. 왜 이게 필요한가 우리가
요즘 들어서 우리가 국제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외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언어의 그런 정체성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훼손되고 왜곡되는 것 같다. 우리가 스스로 전주에 내놓을 만한 것은 한옥마을이 있지 않냐. 그럼 거기와 같이 그래서 한글 낭독대회를 하면 더 이렇게 알려주고 좋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받아들여서 지원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직생활 거의 이제 끝나는 마당이지만 조금 보람도 좀 느끼고 앞으로도 공직을 마치고도 그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결국은 그런 이제 좀 인맥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좀 참석을 했어요. 몇 번 안 오신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본 거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낭송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까 제가 뒤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다들 정리라고 제가 막 메모하느라고 지금 저는 이제 메모를 주로 이렇게 조언은 그냥 우리 또 뭐 칭찬대학 그냥 총장님 말씀하신 또 아까 커뮤니케이션대 우리 주필 또 쓰신 데서는 너무 이렇게 그냥 출중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장수는 혁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찾아주셨죠. 우리 이제 원장님은 어마어마하신 제가 그냥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하신다고 해가지고 한 번씩 들려보라고 하는데 제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장수 부를 때 그게 너무 좋다. 그런데 오신 분들 봤더니 아니 저렇게 자리하기 힘드신 분들 제가 솔직히 한 분 한 분 모시기도 굉장히 이렇게 힘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의 이런 그동안의 활동 갖고는 저런 분 모시려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 어떠니 전국에서 이렇게 오신 거 보고 저는 진짜 그 중에 진짜 미세하게 끼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은 그 서정주 그 시인님의 그 서정주님의 자화상으로 얻었습니다. 자화상 서정주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개죽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팔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벼간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기 아들 가본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순 많은 머리털과 귀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23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하란가. 세상은 누구라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어지진 않으란다. 찬란히 피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에 얹힌 씨에 있으면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펴치거나 흐드리거나 혓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회마냥 헐떡거리며 난 왔다. 예전에 성우 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김낙중입니다. 즐거울라 가운데 중입니다. 오늘 중자가 왔네. 진짜가 나타났다. 3등 낙중. 드디어 꽃들에서 표준 발음법에 의한 신앙송 교본이 출간됐습니다. 산고 끝에 옥동자를 분만했습니다. 이는 꽃들의 쾌거이고 꽃들의 장거입니다.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본에는 신앙송에 관한 모든 것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송 교본만 마스터하면은 누구나 다 훌륭한 신앙송가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심에는 엄경숙 원장님과 심재영 수사님 그리고 꽃들 가족의 열렬한 성원에 의해서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꽃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꽃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꽃들은 우리의 꿈입니다. 꽃들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꽃들이여 만고상청하여라. 있거든요. 서시 한번 해보세요. 서시. 아. 네, 서시. 네네. 윤동재 서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낭송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안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야 할 사람들을 멀리하고 얼굴을 가리면서 피해야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비대면 낭송을 꾸준히 하고 또 낭송의 발음을 표준 발음법으로 정확하고 아름답게 전달하기 위해서 엄경숙 원장님과 꽃들 연구회장 심재영 수상님의 남다른 낭송 사랑과 연구의 열정으로 오늘 옥구의 시 낭송 책자를 발견하여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꽃들 힐링 시 낭송의 표준 발음법에 의한 시 낭송 교본 개정판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그동안 낭송 교본을 출판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은 물론이며
수많은 책자와 SNS를 열람하고 검색하여 정확하고 바른 낭송 교본을 출版하였으므로 낭송인들과 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시금석과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낭송은 아름다운 예술이다. 꽃들일행 시낭송의 수석부회장 김영룡대. 네, 또 우리 혜성 스님께 왔어요. 근데 이쪽으로 왔는데 너무 작아서 제가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펼쳐서 읽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침을 발라가면서 썼던 것처럼요. 진짜 정유사 했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푸르름과 맑은 햇살에 사과와 포도가 익어가며 누렇게 변해가는 논과 밭에서 가을이 연그는 모습이 마음을 풍족하게 합니다. 가을은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이는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느끼게 하는 멋진 계절입니다. 이 멋진 계절에 꽃들 힐링 시 낭송원에서 2021년 표준발음법에 의한 낭송 시낭송 교본 개정판 출판 기념회 및 시낭송 콘서트를 열게 되어 크나큰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송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열어가길 바라며 30여 년간의 시낭송을 지도하여 주신 엄경숙 원장님의 희망의 열매가 이 가을에 맺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뜨거운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낭송 표준발음법에 의한 시낭송 교본은 꽃들 힐링 시낭송원 엄경숙 원장과 고문 심재영 수사님의 사랑의 땀방울이 맺어준 귀한 선물입니다. 이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는 아름다운 시를 아름답게 낭송하여 아름다운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꽃들 연구회 시낭송 회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사님하고 오수석 선생님 들어오시라고 하고요. 긴 시간 동안 저희에게 수사님 찾아요. 이야기를 또 들어주셨고요. 저희는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송 학교를 저는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서 오늘은 첫 번째 신앙송 학회가 열리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수사님한테도 수사님 오늘 연구 회장님한테도 이 모임이 사실은 그래서 몇 군데만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신앙송 학교로 가는 길 중에 신앙송 학교 첫 모임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요 신앙송을 하는 분들과 같이 또 이런 모임을 해서 서로가 의논하면서 신앙송계가 지금 저 밑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우뚝 쓸 수 있는 하나의 학문으로서 지금 발송학교 있듯이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과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수사님이 정말 손으로 다 쳐주시고 해서 제가 늘 감사함과 고마움이 있거든요.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저는 이 꽃다발로 전달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자하고 보세요. 같이 한번 자연스럽게 공자하고. 꽃다발을 먹어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은 사실은 오뚝입니다. 실전 타입이라고. 제가 이 신앙송 교본 만들려고 아주 죽을 똥을 쌌어요. 배추가 살아서 6번을 죽는다고. 뽑힐 때 죽고, 소금 절일 때 죽고, 그리고 또
팽 붙여서 독에 묻힐 때 죽고, 또 그 버무릴 때 죽고, 그리고 또 입안에서도 죽는다. 살면서 그렇게 배추도 6번을 죽는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죽음의 그런 삶을 살까. 그러나 그 죽음을,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내놓으라는 선생님과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찾으려고 애썼는가. 지금 이 순간은 꽃들을 통해서 신앙송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아름다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모모의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희망을 봅니다. 어머니께 다시 한번 기쁨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오순옥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걸 할게요. 이게 뭐지? 지금 보지 않았어요. 저는 윤동주 씨를 좋아해요. 윤동주 27살에 빨리 준비하라 하세요. 하늘나라 갔잖아요. 우리말을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 글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75페이지에 조금 전에 서시를 낭송을 하셨어요. 75페이지 서시인데 74페이지는 원문이에요. 원문을 제가 써놨고요. 75페이지 보면 그 옆에 발음기호를 써놨어요. 죽는 날까지. 중이에요. 지금. 옷을 다 벗었는데. 얼른 갈아입으세요. 자, 중이에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안에 발음 기호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제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님 고생 많이 하셨죠. 하나 넘겨보세요. 76페이지 보면 자, 이렇게 깔때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고 사선이 하나 있고 또 사선이 2개 있고 그래요. 그것이 자, 그 밑에 보면 호흡 발음법 그 다음에 하나는 한 번 띄어읽기 사선 2개는 2박자를 띄어읽기 사선 3개는 3박자를 띄어읽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띄어읽기를 하고요. 호흡도 하고 거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할 때는 세모에다가 까만색을 칠해놨어요. 그럼 거기를 좀 강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낭송의 언어로서는 송시음표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시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이 시의 작품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송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이것만 가지면 원문,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 송시음표, 작품 해설 4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서시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꽃들은 다 준비하시고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하고 나면 저기 사랑의 당신을 같이 할 테니까 옷 입은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서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서시. 하나, 둘, 셋 쉬고 윤동주. 하나, 둘 쉬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흘리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겠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는다.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하나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일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꽃들 다 준비가 됐나요? 옷을 다 갈아입으셨나요? 자, 저 페이지에 보면 51페이지예요. 아니 51페이지가 아니라 55페이지. 자, 이분들은요 아주 짧은 시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풀꽃 나태주 아시죠? 나태주. 자,
여러분들이 많은 아는 시예요.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태주 시인이 3편의 풀꽃에서 썼어요. 풀꽃 하나, 풀꽃 둘, 풀꽃 셋이 있어요. 그것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제가 보다 발음표를 써놨지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발음 기호를 써놨어요. 그 발음 기호를 보고 우리 1번만 같이 한번 낭독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풀꽃 하나 둘 셋 나태주 하나 둘 셋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요거를 모션을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당신도 그렇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맛있는 떡이 나오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당신도 그렇다. 네. 어디 가서 인사할 때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인사를 하면은요, 거기가 확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시를 제가 표준 발음법에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윤동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또 서시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서시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합니다.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시고,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는 뭐 삼성, 현대, 우리은행 이런 데 제가 가서 많이 처음에 1987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서시 한번 외워보시면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전국 신앙송대에서 대상을 받고 금상 받고 많은 상을 올해 휩쓸은 오승호 우리 낭성가가 저한테 수련회 이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걸 더 준다 그랬죠? 네, 이게 제 거예요. 자, 주세요. 자, 나와서 엄마. 저한테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닮았다고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수사님한테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저희 공연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누군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꿈쟁이가 돼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엄동수 원장님과 수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또 보답하고자 오늘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스러운 제자의 꼭 받으셔서 행복하시죠? 네, 이제까지 사회를 본 우리 사무국장님 저하고 한 10년이 넘게 한길을 저랑 같이 걸어오고 있고요. 또 글을 좀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문학 단체를 하나 맡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래서 제가 늘 존경하고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이는요 13번째예요. 네, 이제 저는 낭송을 82년대부터 낭송보다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를 읽어주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을 써서 전달한 것이 제가 94년부터 한지에다가 글을 써서 퍼포먼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카운트다운을 해서 제가 전 세계 기록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마 2,500번이 넘은 것 같아요. 2018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수고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거를 제가 간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 꽃들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또 여러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길이길이 간직을 하려고 하고요. 저한테 선물 받으신 분들은 이 글은 아마 제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면 그렇게 쓰려고 제가 이 글을 써서 오늘이 2059번째네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그럼 제가 하루에 한 4번씩 저도 공연을 내다버서 이것이 다녔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죠? 네,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게 됐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 되게 귀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윤동주 씨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별에는 쌍수.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로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팽당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나의 청춘 다시 다시 하는 까닭이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대표하고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루, 노새, 프랑시스장, 라이너 마리오리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에도 사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려주지 모른다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